안녕하세요. 올해 92, 65년째 환자들의 뼈와 관절을 돌보고 있는 의사 오민석입니다. 혹시 인명은 제천이라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100세 시대라는데 왜 내 주변의 많은 이들은 85세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는 걸까요? 그저 운이 나빠서 혹은 타고난 명이 거기까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 전환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참고 넘기는 작은 통증, 귀찮아서 거르는 한 끼 식사, 입안의 사소한 불편함이 사실은 여러분의 생명을 한 움큼씩 떼어가는 저승사자의 손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교과서에 나오는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 92년 인생과 65년 의사 생활을 통해 직접 보고 듣고 환자들의 눈물과 함께 느낀 진짜 이유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손주에게 얘야, 할애비 말 듣고 이것만은 제발 조심하거라 하고 간절하게 타이르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몇 해 전 경기도 성남에 사시던 81세의 강철한 어르신이 잊히지 않습니다. 해병대 출신으로 동네에서는 강노인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정함을 자랑하셨죠. 매일 아침 뒷산을 오르고 노인정에서는 팔씨름으로 젊은 노인들을 다 이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비 오는 날 아파트 현관에서 미끄러운 바닥에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고관절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원장님,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일로 쓰러지다니요? 해병대가 금방 털고 일어나겠습니다. 어르신은 병상에서도 기세가 등등하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다시는 예전처럼 걷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뼈가 아니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석 달 동안 어르신의 자랑이던 허벅지 근육은 솜처럼 힘없이 빠져버렸습니다. 식사도 잘 못하시고 수시로 속이 더부룩하다며 약을 찾으셨죠. 퇴원 후 겨우 보행기를 밀고 걸으셨지만 얼마 못 가 음식물이 기도를 넘어가는 흡인성 폐렴으로 다시 입원하셨고 결국 반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강철한 어르신의 직접적인 사인은 폐렴이었지만 제가 보기에 어르신의 생명을 앗아간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의 낙상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지만 그 낙상을 부른 것은 소리 없이 빠져나간 근육이었고 회복을 막아선 것은 부실한 영양과 구강 건강이었으며 몸을 계속 망가뜨린 것은 습관처럼 드시던 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너무 불안해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85세를 넘어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를 맞이하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수명을 단축시키는 5가지 치명적인 함정을 낱낱이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함정을 피해갈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쉬운 방법까지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운명을 바꿀 귀한 지혜라고 확신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 주십시오. 물론 돈 드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병원 신세와 요양원 생활에서 구해내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고통 없이 내 집에서 내 두 발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 의사 인생의 마지막 목표이자 여러분 모두를 향한 진심 어린 바람입니다. 자, 그럼 당신의 수명 시계를 멈추게 하는 첫 번째 함정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넘어지는 순간 수명의 시계가 멈춘다. 낙상이라는 종착역. 원장님, 젊어서도 아니고 이 나이에 넘어져 봐야 얼마나 다치겠어요. 조심하면 되지요. 아닙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노년기의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했던 삶이 와르르 무너지는 붕괴의 시작점이자
사망으로 가는 급행열차에 올라타는 것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강철한 어르신이 바로 그 증인입니다. 그렇게 건강을 자신하던 분도 단 한 번의 낙상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노년기에 고관절이나 척추가 부러지면 수술이 아무리 잘 되어도 이전의 기동성을 완벽하게 회복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진짜 비극은 수술 후에 시작됩니다.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간 병상에 꼼짝없이 누워 지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몸의 근육은 하루가 다르게 빠져나가고 엉덩이와 등에는 욕창이 생겨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움직이지 못하니 혈액순환이 안 돼 다리에는 피떡이 생기기 쉽고 이 피떡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 폐혈관을 막으면 폐색전증으로 즉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누워서 생활하다 보면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기 쉬워 흡인성 폐렴에 걸릴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노인 사망 원인의 최상위권에 있는 병이 바로 이 폐렴입니다. 결국 시작은 낙상이었지만 사망 진단서에는 폐렴이나 폐혈증이 적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연결고리를 보지 못하고 운이 나빴다고만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낙상은 막을 수 있었고 막아야만 하는 질병입니다. 올바른 대안은 무엇일까요? 나를 넘어뜨리는 환경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첫째, 집안을 안전지대로 만드십시오. 어두운 복도의 전등을 밝은 것으로 바꾸고 화장실과 거실 바닥의 물기를 즉시 닦으십시오. 너덜거리는 카펫이나 발에 걸리는 전선은 당장 치워야 합니다. 둘째, 내 발에 꼭 맞는 신발을 신으십시오. 바닥이 미끄럽거나 굽이 높은 신발, 질질 끌리는 슬리퍼는 살인 무기나 다름없습니다. 셋째,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약을 먹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는 네 번째 함정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한 발로 서기 훈련입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TV를 볼 때 싱크대나 벽을 가볍게 붙잡고 한쪽 발을 살짝 들어 10초간 서 있어 보십시오.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간단한 훈련이 여러분의 균형 감각을 놀랍도록 향상시켜 미끄러운 바닥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버틸 힘을 길러줄 것입니다. 둘째, 뼈가 아니라 살이 먼저 무너집니다. 근감소중의 배신. 원장님, 나이 드니 살이 좀 빠져서 몸이 가벼워지고 좋습니다. 작년에 입던 바지가 헐렁해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며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덜컥 겁이 납니다. 노년의 체중 감소는 축복이 아니라 생명의 저수지가 말라붙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위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빠지는 것은 지방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줄과도 같은 근육입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현상이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정식 질병으로 등재한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제2의 간, 생명의 댐이라 불릴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근육은 혈당을 저장하는 가장 큰 창고입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우리가 먹은 밥과 빵이 갈 곳을 잃고 혈액 속에 넘쳐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나는 단 것을 별로 안 먹는데 혈당이 높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근육 부족이 원인입니다. 둘째, 근육은 우리 몸의 면역 공장입니다. 감기 바이러스나 폐렴균이 침투했을 때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근육에 저장된 단백질을 꺼내 싸울 무기를 만듭니다. 근육이 부족한 사람은 군대가 총알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똑같은 병에 걸려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 근육은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다리에 힘이 풀려 걷다가 주저앉고 작은 문턱에도 걸려 넘어집니다. 즉,
첫 번째 함정인 낙상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 근감소증인 것입니다. 올바른 대안은 무엇일까요? 뼈만 챙기지 마시고 뼈를 둘러싼 단백질 갑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일부러라도 고기를 드셔야 합니다. 나이 드니 소화도 안 되고 기름진 건 싫어라며 밥에 김치, 나물만 드시는 것은 내 손으로 생명댐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을 섭취하십시오.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7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는 매일 삶은 달걀 2개, 두부 반모, 그리고 당신의 손바닥만 한 생선이나 닭가슴살 혹은 붉은 살코기를 모두 먹어야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소화가 부담되면 고기를 갈아 완자를 만들거나 푹 끓여 수육 형태로 드시고 콩,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살 빠졌다는 말에 좋아하지 마시고 근육 빠졌다는 위기감으로 단백질을 챙겨 드십시오. 셋째, 스스로를 말려 죽이는 습관 만성 탈수와 영양 불균형. 원장님, 나이 드니까 소변을 너무 자주 봐서 귀찮아요. 그래서 물을 일부러 좀 덜 마십니다. 화장실 가는 것이 번거로워서 혹은 밤에 깰까봐 물 마시기를 꺼리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행동인지 아신다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스스로를 사막 한가운데에 방치하는 것과 같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입니다. 물은 단순히 갈증 해소 음료가 아니라 혈액을 만들고 영양소를 운반하며 체온을 조절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생명의 기본 물질입니다. 그런데 노년기에는 갈증을 느끼는 뇌 기능이 둔해져 몸에 물이 부족해도 목마르다는 신호를 잘 보내지 못합니다. 만성 탈수는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듭니다. 시냇물이 가뭄에 말라붙어 흙탕물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끈적해진 피는 혈관을 돌아다니기 힘들어 심장에 부담을 주고 혈압을 높입니다. 또한 쉽게 뭉쳐서 피떡을 만드는데 이것이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 심장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으로 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에 치명적인 부담을 주어 심부전을 유발하고 뇌 기능을 떨어뜨려 선망이라는 의식 혼탁 상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갑자기 사람이 이상해지고 헛소리를 한다면 병이 아니라 탈수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영양 불균형이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입맛이 없다는 이유로 혹은 이가 부실해서 씹기 힘들다는 이유로 식사를 거르고 밥에 물 말아 드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는 근감소증을 가속화시키고 면역력을 바닥으로 떨어뜨려 온갖 감염병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게 만듭니다. 올바른 대안은 무엇일까요? 목마르지 않아도 물을 마셔야 합니다. 갈증을 느꼈을 때는 이미 몸이 심각한 탈수 상태에 빠졌다는 신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물 마시는 시간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아침과 점심 사이 한 잔, 점심과 저녁 사이 한 잔, 잠들기 1시간 전 한 잔. 이렇게 하루 4번 알람을 맞춰두고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또한 입맛이 없다고 굶는 것은 내 몸의 세포들을 굶겨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세 끼를 다 챙겨 먹기 힘들다면 두 끼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하시고 중간에 삶은 달걀, 플레인 요거트, 치즈, 두유 같은 영양 간식을 반드시 챙겨 드십시오. 입맛 없다는 말이 나오면 내 몸이 위험하다는 경고로 받아들이고 억지로라도 영양가 있는 음식을 입에 넣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곧 생명을 연장하는 길입니다. 넷째, 약이 아니라 독을 먹고 있습니다. 다제약물 복용의 함정. 원장님, 이건 혈압약, 이건 당뇨약, 이건 고지혈증약, 이건 무릎 관절염약.
매일 한 움큼씩 먹는데 그래도 몸이 영 개운치가 않아요.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드시는 약 봉투를 받아보면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5가지, 10가지, 심지어 20가지가 넘는 약을 매일 복용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병원마다 다니며 약을 타고 몸에 좋다는 영양제까지 더해지면서 우리 몸은 약이 홍수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간과 신장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약물을 해독하고 배출하는 능력이 젊은 시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러 종류의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다제약물은 그야말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약물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습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어지럼증, 인지기능 저하, 변비, 속쓰림, 그리고 낙상입니다. 요즘 자꾸 어지러워라고 호소하는 어르신들의 상당수는 새로운 병이 생긴 게 아니라 약 부작용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어지럼증은 결국 첫 번째 함정인 낙상으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환자와 의사들이 이 사실을 간과한다는 점입니다. 환자는 여러 병원을 다니며 자신이 먹는 모든 약을 의사에게 알리지 않고 의사는 다른 병원에서 어떤 약을 처방했는지 모른 채 새로운 약을 추가합니다. 이렇게 약 돌려막기가 반복되면서 환자의 몸은 점점 망가져 가는 것입니다. 올바른 대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다니는 병원과 약국을 한 곳으로 담고라 하십시오. 여러 의사에게 흩어져 있는 여러분의 건강 정보를 한 명의 주치의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병원에 갈 때는 반드시 기존에 먹던 모든 약의 처방전을 들고 가서 의사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 약들을 먹고 있는데 새로 처방해 주시는 약과 같이 먹어도 괜찮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약물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의심되는 약이 있다면 주저 말고 주치의와 상의하여 약을 줄이거나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약은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 몸에 꼭 필요한 약만 최소한으로 복용하는 것이 최고의 건강 전략입니다. 5째, 입안의 병이 온몸을 망가뜨린다. 구강 건강의 붕괴. 이가 좀 시리고 잇몸에서 피가 나는데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밥만 잘 먹으면 되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입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기관이 아니라 외부의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최전방 수비수이자 전신 건강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입안이 무너지면 온몸이 무너집니다. 부실한 치아와 잇몸병은 2가지 경로로 우리 생명을 위협합니다. 첫째, 영양실조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가 아프고 잇몸이 시리니 딱딱한 고기나 신선한 채소, 견과류는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자연스레 부드러운 빵, 국수, 밥에 물 말아 먹는 식사만 하게 됩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 부족을 초래하여 2번째 함정인 근감소증과 3번째 함정인 영양 불균형을 급격히 악화시킵니다. 둘째, 온몸에 염증을 퍼뜨리는 불씨가 됩니다. 잇몸병은 잇몸에만 머무는 병이 아닙니다. 잇몸의 혈관을 타고 들어간 세균들이 피를 따라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심장이나 뇌혈관에 염증을 일으켜 심근경색, 뇌졸중의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입안의 세균이 음식물과 함께 기도로 넘어가면 치명적인 흡인성 폐렴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바로 강철한 어르신의 마지막 병명이었습니다. 올바른 대안은 무엇일까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옛말은 틀렸습니다. 건강한 잇몸과 치아가 있어야 100세까지 산다가 맞습니다. 첫째, 식후 3분,
잠자리에 들기 전 양치질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습관입니다. 둘째, 아프지 않아도 1년에 한두 번은 반드시 치과에 가서 검진을 받고 스케일링을 하십시오. 이는 자동차를 정기 점검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셋째, 틀니를 사용하신다면 매일 밤 빼서 깨끗하게 세척하고 잇몸도 부드럽게 마사지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야 합니다. 입안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이 최고의 면역력 강화 비법입니다. 아는 것을 넘어 오늘 당장 실천하십시오. 자, 지금까지 85세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만드는 5가지 치명적인 함정과 그 대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넘어지지 않도록 환경을 바꾸고 균형 감각을 기르십시오. 둘째, 뼈보다 근육에 투자하십시오. 단백질을 꼭 챙겨 드십시오. 셋째, 목마르지 않아도 물을 마시고 입맛이 없어도 영양을 채우십시오. 넷째, 맹목적인 약 의존에서 벗어나 현명하게 관리하십시오. 다섯째, 입안 건강이 전신 건강의 시작임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어쩌면 여러분이 평생 믿어왔던 것과 달라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하고 외면하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거대한 질병은 이처럼 사소하고 무시했던 작은 균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오늘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입니다. 아는 것에 그치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물 한 잔을 더 마시고 계란 하나를 더 삶아 드시고 잊고 있던 칫솔질을 한 번 더 하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목표는 100세까지 그저 살아남는 것이 아닐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 정신으로 생각하고 내 두 발로 걷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삶의 존엄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진짜 장수일 것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삶의 등불이 될 것이라 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저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응원이 제가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의 생명을 구하는 지혜를 나누게 할 원동력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100세까지 병원비 걱정 없이 사는 비결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 손주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부모님께서 혹시라도 괜찮다고만 하신다면 이 5가지 함정을 사랑으로 함께 점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하고 존엄한 노년을 92세 현역 의사인 제가 진심을 다해 응원합니다.